아침에 선크림 수치 높은 거 한번 쫙쫙 바르고 그대로 돌아다니시면 피부가 자외선 먹방 쫙쫙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마디 원장님 가르쳐 주신 대로 두 마디 짰으니까 마무리 다 발라드려도 되겠죠? 네. 원장님 선크림 이거 바르라고 해서 발랐는데 효과가 있는 건 맞나요? 혹시 2019년에 산 거 아직도 쓰고 계세요? 슈퍼마켓 심부름 갈 때도 선크림 바르고 나가라고 하던데 네. 그냥 좀 쓰면 비타민 D도 생성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매일 발라야 합니까? 네, 무조건 매일 바르시고요. 저희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자외선의 노출을 계속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외선 중에서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피부에 데미지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콜라겐 파괴, 주름, 기미, 탄력 저하를 유발하고, 자외선 B는 피부 표피에 작용해서 화상이나 홍반, 햇빛 알러지, 그리고 피부 암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 A는 창문을 통과해서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니 매일 선크림 바르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SPF 50 있잖아요. 그거 그냥 아침에 한번 쫙 바르고 그냥 외출하는데 그냥 그러면 안 되나요? 피디님, 그래도 뭐 매일 선크림 바르시고 SPF 50이라는 수치를 알 정도면 그래도 상위 50% 안에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선크림 수치 높은 거 한번 쫙쫙 바르고 그대로 돌아다니시면 점심쯤부터는 피부가 자외선 먹방 쫙쫙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먹방 완전 자외선 맛집이었네요. 근데 그 자외선 먹방 안 하려고 선크림 바르는데 왜 저는 먹방을 찍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 번 바르셔서 그래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SPF와 PA 수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SPF는 자외선 B를 얼마나 잘 막느냐 하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 피부가 1분 안에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SPF 20을 발랐을 때는 이게 20분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높은 거 한 번 바르면 더 오랫동안 막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땀도 흘리고 손으로 얼굴도 만지고 마스크도 끼고 하다 보면 선크림이 벗겨지잖아요. 봐봐요, 피디님 지금도 얼굴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요. 계속 자외선 먹방 하실래요, 피디님? 다시 돌아와서 PA 수치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착색을 일으키는 자외선 A를 막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파지티브의 경우에는 대충 막는다, 2 파지티브의 경우에는 꽤 막는다, 3 파지티브의 경우에는 아주 잘 막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 네. 크게 자극을 주지 않는 적당한 스펙의 제품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SPF는 30, PA의 경우에는 2 파지티브 이상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대부분 나오는 선크림들은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뭐 선크림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SPF 30에 PA2 파지티브 요거 중에 그냥 제일 비싼 거 사면 되겠네요. 피디님, 예. 왠지 SPF, PA 수치만 듣고 바로 올 땡땡땡 끼어가서 SPF랑 PA 수치 중에 제일 높은 거 중에 제일 비싼 거 주세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크림은 각자에 맞춰 써야 돼요. 피부 타입,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PD님처럼 야외 활동이 많고 지성 피부인 분들은요, SPF 50 이상 그리고 PA3 파지티브 이상의 논코메도제닉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논코메 뭐라고요? 논코메도제닉이라고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 배합이죠. 이제 지성이거나 여드름 피부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으니 이거 보시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민감성 피부는 자극이 적고 진정 효과가 있는 무기자차형, 단 백탁은 있을 수 있고요.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는 피지 분비약제와 모공 막힘이 적은 논코메도제닉, 건조한 피부는 유분감 있는 크림형, 실내외 활동량에 따라 SPF나 PA 수치는 감안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선크림 그거 한 개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주름이나 미백 등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 제품들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계절, 상황별로 이제 여러 가지를 돌려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피부과에서는 보통 계절별, 상황별로 한 두세 종을 섞어서 돌려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근데 선크림 이거 얼만큼 발라야 해요? 보통 얼마나 바르세요? 저는 그냥 바를 때마다 뭔가 너무 꽉 끼는 얼굴을 덮어서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손톱만큼만 조금씩 이렇게 바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피부가 자외선 먹방하기에. 정석을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부과에서는 500원짜리 동전 2개 크기 분량을 권장합니다.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게 정량 맞아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한번 발라 주시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얼굴뿐만 아니라 자외선이 많이 닿는 귀나 턱 아래 목덜미까지 발라봤습니다. 이제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제가 전체를 다 바르진 않았는데요. 이제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와, 이 정도면 뭐 자외선 할인비가 다 튕겨 나가겠는데요? 네, 뭐 PD님께서 정석을 궁금해 하시길래 장난 한번 쳐봤고요. 손가락 2마디 분량 정도를 펴바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2마디 원장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 2마디 짰으니까 제가 그거 마무리 다 발라드려도 되겠죠? 네? 이제 그만하시죠. 원장님, 아까 선크림은 한 번 바르는 게 끝이 아니라 더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바르는 선크림은 보통 SPF 30에서 50, PA는 2 파지티브에서 3 파지티브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치는 실험실에서 선크림을 정량 바르고 땀도 안 흘리고 마찰도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땀으로 인해서 선크림 성분이 소실되고 손으로 만지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이 선크림 성분이 소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외선 차단력은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SPF 50을 바르든 100을 바르든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수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두세 시간마다 더 빠르지 않으면 남는 건 뭐겠어요? 심리적 안도감 뿐입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덧 바를 때 그냥 바르면은 먼지 위에 덧 발라서 피부 트러블 유발하지 않나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덧 바를 때 중요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덧 바르기 전에 피지와 먼지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선크림을 바르기 전에 얼굴을 간단히 세안하거나 기름종이 혹은 이제 자극이 없는 물티슈로 T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위생적이고 흡착력도 좋습니다. 둘째로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PD님도 아시죠? 우리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게 뭔가요? 스마트폰이죠. 우리가 맨날 스마트폰을 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지만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덜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문지르지 말고 덧발라 주셔야 됩니다. 선크림을 덧바르실 때 문지르면 메이크업이 무너질 뿐 아니라 기존 차단막도 밀립니다. 그래서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선크림 위에 또 SPF가 포함된 팩트 같은 걸 더 바르던데 그러면 뭐 차단 효과가 늘어나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SPF나 PA 수치가 포함된 자외선 차단용 팩트, 쿠션, 파운데이션 등을 덧바르시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 분들이 선크림을 바르는 양이 작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 효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SPF 50의 선크림을 바르고 이제 30 정도의 쿠션을 바른다고 해서 SPF 80이 되는 건 아닙니다. SPF는 지속 시간의 개념이지 누적이나 합산의 효과가 아니거든요. 워터프루프 제품이 있던데 그럼 이거는 발라도 땀에 의해서 차단막이 안 날아가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워터프루프 선크림은 이름 때문에 땀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선크림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냥 물과 땀에 더 잘 견디도록 만든 선크림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안 지워지는 선크림은 아닙니다. PD님은 항상 최대한 덜 바르려고 하는 생각밖에 안 하시죠? 맞네요. 듣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보니 제가 바르는 방식은 그냥 어떤 뭐 마음의 어떤 보호막 정도였네요. 맞습니다. 자외선은 PD님의 피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선크림을 약 2시간마다 덧바른다고 하면 얼굴 씻는 것도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대부분 유분 베이스고요. 특히 이제 무기자차는 피부에 밀착되는 성질이 강하고 워터프루프 제품은 물만으로는 거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녁에 그냥 샤워할 때 그냥 폼클렌징으로 빡빡 문대서 씻죠. 저도 예전에 그랬고 많은 남성분들이 아마 그렇게 세안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크림 제형 그리고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디님처럼 야외 활동이 잦고 지성 피부인 사람이 고지속력 제품을 계속 덧바르고 야외 활동을 오래 했다고 가정하면 폼 클렌징만으로는 100% 제거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여물이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세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중 세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1차 세안은 유선 클렌징, 2차 세안은 수성 클렌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차 세안에서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밀크, 클렌징 워터 중에 본인 피부에 맞는 걸 고르셔가지고 얼굴 전체에 바르고 문지른 후 소량의 물을 묻혀서 유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 유화 과정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선크림에 있는 유분 성분이 녹지 않고 피부 위에 코팅 막처럼 남아서 오히려 피지 배출을 방해해서 피부 트러블, 여드름이나 모낭염 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1차 세안을 통해서 얼굴이 뽀얗게 변해서 잘 녹았다고 하면은 2차 세안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자극성 또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셔서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선크림을 바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중 세안하는 게 피부에 좋겠네요. PD님 매일 산이나 들로 돌아다니시진 않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피부 장벽의 3대 구성 요소 세콜지라고 하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만약에 이제 기름을 잘 녹이는 세안제를 그냥 매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상적인 피부의 장벽도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외 활동이 길고 고지속력 제품을 덧바른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권장드리고요. 실내 활동이 더 많고 밀도가 낮은 선크림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저자극 딥 클렌징이 있는 클렌저를 충분히 조심스럽게 문질러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선크림은 제거가 잘 됩니다. 와, 선크림 이거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덧바르기도 해야 하고 지우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진짜 관리네요 이거. 맞습니다.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자외선 손상이 남고 또 이 선크림을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트러블이 남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는 아주 솔직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깜빡하고 선크림 안 바르고 캠핑 다녀와가지고 뻘겋게 익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이고 그럼 PD님 피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폭염 경보 그냥 무시하고 외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지 색소 침착이나 탄력 저하, 트러블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건 피부 온도 낮추기입니다. 이제 햇빛에 피부가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요 미세 화상 상태가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 그냥 바로 얼음찜질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너무 차가운 자극은 피부의 혈관이 수축이 되고요 급격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얼음 찜질 말고 그것보다 좀 덜 차가운 수건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냉찜질을 하거나 이제 냉장 보관한 진정 토너 그리고 알로에 젤을 발라주시면 되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자극성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번만 딱 쿨다운 해주면 되겠네요? 쿨다운 하는 것만으로도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2-3시간 간격으로 반복해서 열을 빼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열은 좀 식혔으면 네. 수분 크림, 진정제 이런 거 발라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PD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떡칠해서 그냥 바르실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발라주셔야지 효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떡칠하지 마시고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 판테놀, 병풀 추출물 등을 발라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원장님, 이게 쿨다운하고 보습해도 피부가 벗겨지면서 각질 올라오던데 그거는 그냥 떼내도 되는 거죠? 그거 쭉쭉 떼내는 쾌감 장난 아닌데. 근데 그거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요. 이거 쭉쭉 떼내면 색소 침착도 바로 쭉쭉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벗겨지는 거는 이제 각질이 아니라 회복 중인 살아있는 피부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광 화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염증 반응이 있을 때 각질을 계속 떼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필링이나 스크럽, 클렌징 블러쉬 같은 것들은 한 1, 2주 정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복기에 밖에 나갈 때는 더 각별히 자외선 차단을 신경 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회복기에는 피부가 자외선에 가장 취약한 상태인데요. 자극받은 피부는 멜라닌 생성 반응이 과도하게 올라와 있어서 조금만 햇볕을 받아도 색소 침착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병원에 환자들 오셨을 때 이제 점 빼는 시술이나 이제 피부를 파내는 시술을 할 때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권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자외선을 피해 주시고 뭐 모자나 마스크, 선크림까지 쭉쭉 바르셔가지고 다중 차단 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이때 잘못 관리하면 뭐 홍반이나 색소 침착이 남을 수가 있어요. 와, 야외 활동 좋아하는 사람은 선크림 절대 깜빡하면 안 되겠네요. 이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다니. 네, 맞습니다. 선크림 바르는 건 30초밖에 안 되는데요. 안 바른 대가는 30일 이상 갑니다. 올바른 사후 관리만 잘 해주셔도 흔적 없이 회복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피부 관리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피부처럼 챙겨주시면 다음 영상도 탄력 있게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